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좌에서는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파일 IO 함수를 이용하여 폴더를 자동으로 생성을 하고 또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유튜브 채널을 이제 올 1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업로드하는 그 일정을 주중에는 이틀에 한 번, 그 다음 주말에는 하루에 한 번씩 올리는 원칙을 계속 지금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나 이제 예상치 못한 스케줄로 인해 가지고 업로드하는 일정이 약간씩 변경되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같은 경우는 업로드를 빨리 하려고 했으나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업로드가 바로 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여러 번에 걸쳐서 업로드한 영상을 삭제했다가 다시 올리고 해봤지만 계속 되지 않다가 마지막에 새벽 늦게서야 이제 업로드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다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좀 늦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업로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 랩뷰로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시다 보면 이제 보통 이제 뭔가 센서 데이터나 어떤 뭐 알고리즘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을 파일로 저장하고, 그러니까 파일을 생성해서 저장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생성된 데이터를 제거하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랩뷰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자동으로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 실습할 예제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론트 패널 같은 경우는 하나의 그 폴더 경로를 입력을 받을 수 있는 경로 컨트롤러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이 경로 컨트롤 패스에 지정되어 있는 경로에 있는 폴더와 파일 정보들을 다 읽어와서 이 테이블에 다 표시를 해줍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 리프레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은 가끔 관련된 폴더의 정보를 새로 업데이트하고 싶은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적으로 이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뭐 폴더를 생성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실제 윈도우 탐색기를 이용을 해서 어떤 폴더를 추가하거나 파일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뭐 이런 이벤트를 발생시켰을 때는 이게 그 리스트에 제대로 그 관련된 정보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프레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른 윈도우 탐색기를 통해서 뭔가 폴더의 속성을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새로 불러와서 업데이트 해주는 기능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불리한 버튼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에이트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에 이 앞에는 다 문자열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자, 크리에이트 같은 경우는 여기 크리에이트 폴더 네임이라고 해서 여기 문자열 컨트롤에 입력한 그 문자열에 해당하는 폴더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일반 디자인 패턴에 이제 이벤트 구조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보면 이제 get list라고 하는 이제 서브 VR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내가 입력으로 인가해주는 경로에 해당하는 그 폴더와 파일 정보들을 읽어와서 2차원 배열에 이제 2차원 배열의 인디케이터의 값을 다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파일 IO 함수에 보면은 폴더 열거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거 함수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 입력으로는 요 위에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일 리스트가 1차원 배열로 나오게 되고요. 이 아래 같은 경우는 이제 폴더 리스트가 1차원 배열로 나옵니다. 근데 이 두 개를 이제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배열 만들기의 속성을 입력 연결로 하게 되면 1차원 배열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폴더 정보가 나오고 그 다음 파일 정보가 나오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는 2차원 배열로 인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을 이 배열 크기만큼에 잡고 그 다음 열은 일렬로 해가지고 이렇게 배열 차원 변경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2차원 배열로 만든 다음에 이 인디케이터에다 리스트를 이제 출력을 해주는 코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크리에이트 폴더 네임에 있는 이 문자열 정보와 그 다음에 내가 입력으로 인가해줬던 로드 패스 이 경로 두 개를 이용을 해서 경로 만들기 함수로
자, 폴더 생성이라고 하는 함수의 입력으로 인가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관련된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생성되고 나서는 다시 이 리스트를 업데이트 해주게 이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비슷한 컨셉으로 해가지고 델 폴더 같은 경우는 이제 폴더를 삭제하는 거고요. 밑에 델 파일 같은 경우는 딜리트 파일의 약자로서 파일을 삭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폴더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삭제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 함수 입력으로 이 값을 참물하게 되면은 그 폴더 아래에 있는 모든 파일들도 다 일괄적으로 다 삭제하겠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이게 디폴트는 거짓인데, 거짓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폴더 안에 파일이 있으면은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삭제가 되지 않겠고요. 자, 딜리트 파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 경로 만들기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삭제하고자 하는 경로의 파일 이름을 만든 다음에 삭제 함수의 입력으로 인가를 해주시면 삭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론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자, 실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실습을 시간을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 일단 제가 미리 파일을 만들어 놨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테스트하는 이 경로에는 제가 테스트1 새 폴더 5까지 만들었고요. 자, 테스트1 같은 경우는 보면은 비어 있고요. 자, 새 폴더 같은 경우는 새 텍스트 문서.txt라고 하는 파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 상태가 되었고요. 나머지는 이제 폴더만 만들었고 안에 파일은 없습니다. 자, 바탕면에도 하나, 이 폴더에도 하나 이제 그 텍스트 파일 만들어 볼게요. 자, 텍스트 다큐멘트 만들고요. 컨트롤 C, VV 해서 이 정도 만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getList 함수를 먼저 보겠는데요. getList.vi 같은 경우는 이제 서브 vi인데 여기서 보면은 입력으로 경로 컨트롤을 입력을 받게 되었고 출력으로는 자, 여기 보면 속성이 이게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는 어떻게 만드냐, 여기 리스트 테이블 엔트리에 보면은 저 같은 경우 요 테이블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관련된 게 나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서브 vi 만들 때는 항상 에러 클러스터 입력과 출력을 만들어서 커넥터 펜을 왼쪽 하단과 오른쪽 하단에 연결하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케이스 구조 형태로 되어 있죠. 입력이 에러가 없는 경우에 수행을 하고 에러가 있는 경우는 그냥 에러 클러스터 정보를 출력으로 내보내는 코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보면은 폴더 열거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보기에 함수 팔레트에 가보시면은 자, 관련된 거는 파일 IO에 있고요. 자, 여기 보면은 파일 IO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렇게 함수들이 있는데 이제 오늘 제가 사용하려고 하는 함수 같은 경우는 고급 파일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보시게 되면은 자, 폴더 열거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로를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게 되면은 보시는 것과 같이 파일 이름 리스트와 폴더 이름 리스트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리스트 인디케이터에 먼저 폴더 정보를 표시를 하고 그 아래에 이제 파일 정보를 인가하기 위해서 이거를 배열 만들기 함수 입력으로 인가하실 때 이제 순서를 일단 폴더 이름을 먼저 인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을 인가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는 이제 2차원 그냥 배열 만들기 함수를 사용하시게 되면 출력이 2차원 배열이 나오는데 저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입력 연결을 선택을 했습니다. 입력 연결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1차원 배열 출력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1차원 배열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배열 크기를 이용을 해서 저는 이제 리스트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일단 이거 지우고 자, 리스트에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입력으로 2차원 배열을 인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열 차원 변경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 가지고 2차원 배열을 만들어서 인가를 해 주게 되겠고요. 자, 경로는 지금 제가 여기 잡아놓은 이 폴더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폴더 이름과 파일 이름이 이렇게 리스트가 인디케이터에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서브 vi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파일 IO 이렇게 메인 vi를 열어 보겠습니다. 자, 메인 vi는 코딩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일단 제가 프론트 패널에 UI만 먼저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UI를 만들었고 UI의 초기 값에 대해서는 미리 선언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로드 패스라고 하는 경로 컨트롤의 입력으로는 미리 이 테스트 폴더를 지정을 해 놨고요. 그 다음에 create 폴더 네임은 제가 테스트라고 해놨고 delete 폴더 네임도 테스트, delete 파일 네임은 새 텍스트 문서.txt로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 일단은 자, 컨트롤과 인디케이터만 표시를 해놨죠.
자, 이런 포맷이 이제 그 랩뷰 국제공인 자격증 시험인 CLD 같은 경우가 이렇게 프론트 패널에 UI만 만들어 놓고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을 구현하라고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CLD 그 문제와 유사하게 제가 미리 프론트 패널에 UI만 먼저 선언을 해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원하는 폴더의 정보를 읽어와서 리스트에 표시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getList.vi라고 하는 미리 만들어 놓은 서브 vi가 필요하겠고요. 여기에 입력으로 로드 패스를 인가를 해주겠습니다. 자, y에 정리하고, 자, 이걸 인가를 해주시게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출력 결과 값을 리스트에다 표시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만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할 거는 뭐냐면, 자, 일반 디자인 패턴을 제가 만들 겁니다. 일반 디자인 패턴을 만들겠고요. 자, 에러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안에 이벤트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이제 지금 실행 버튼이 깨져 있잖아요. 깨진 이유는 뭐냐면 화일 루프에 정지 조건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기 때문에 항상 이벤트 구조를 먼저 만드신 다음에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스탑 버튼의 값이 변경됐을 때 이걸 먼저 처리하도록 하면 실행 버튼이 깨지지 않게 되겠습니다. 스탑 버튼을 여기 이벤트 케이스에 넣어 주시고요. 자, 새 값을 이렇게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연결을 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일단 코드는 바로 이제 실행이 가능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근데 얘를 일단 조금 사이즈를 좀 줄여 놓을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뭔가 이벤트를 처리하고 나서는 무조건 한 번은 이 리스트 정보를 업데이트 하려고 하거든요. 자, 그러려고 하면 자, 일단은 타임아웃 같은 경우는 화일 루프 정지 조건을 거짓으로 하겠고요. 자,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저는 가장 먼저 리프레시 버튼을 눌렀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리프레시 버튼의 값이 변경됐을 때 저는 어떻게 할 거냐, 리프레시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걸 누르더라도 특별하게 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이벤트 케이스가 이벤트가 발생하고 나면 저는 무조건 리스트 정보를 업데이트 할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 이 로드 패스 정보를 일단 불러와야 됩니다.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으로 하겠고요. 자, 로드 패스 정보를 읽어오겠고요. 자, 이걸 조금 더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자, 얘는 이쪽으로 좀 붙여주고요. 자, 로드 패스 정보를 읽어온 다음에 getList를 마찬가지로 불러옵니다. 자, 그래서 입력으로 경로를 인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인디케이터에서도 마찬가지로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만든 다음에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자, 값을 업데이트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이벤트 구조 같은 경우는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이 화일 루프가 동작을 안 하고 멈춰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프레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이벤트 구조가 수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리프레시 효과를 내는 거죠. 자, 해볼게요. 자, 일단 실행해 놓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새 폴더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새 폴더 6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지금 없잖아요. 근데 리프레시를 누르면 6이라는 게 추가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벤트 구조에 대해서 여기 반복 터미널을 한번 인디케이터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걸 보시게 되면은 이 루프 반복 터미널의 값이 증가가 되지 않거든요. 자, 실행을 해볼게요.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수행이 안 됩니다. 리프레시 누를 때마다 이렇게 이벤트 요 while 루프의 루프 반복 터미널이 이렇게 일씩 증가되거든요. 자, 이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리프레시까지는 했죠. 자, 그 다음에 할 거는, 자, 이거는 에러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고요. 자, 스탑도 에러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고요. 자, 다음에 할 거는 저는 이제 가장 먼저 할 거는, 자, 이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폴더를 생성하는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벤트 케이스 추가를 하시게 되겠고요. 크레이트 값이 변경됐을 때, 자, 뭐 이 부분은 솔직히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고요. 자, 생성의 상수 값이 변경됐을 때 마찬가지로 이 경로 정보를 일단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경로 정보를 일단 프로퍼티 노드를 쓰겠습니다. 참고로 프로퍼티 노드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수행 속도가 지금 이 예제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reate folder name 문자를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파일 IO에 한번 가보시면은 경로 만들기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자, 경로를 인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상대 경로를 하나 추가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경로에다가 이 입력으로 인가해주는 문자열이 추가된 게 이제 경로가 생성이 되거든요. 자, 라벨은 경로 만들기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고급 파일 기능에 가보시면 폴더 생성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자, 함수의 입력으로 인가를 해주는 거죠. 경로를 인가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자동으로, 자, 랩 프로그램적으로 이제 폴더가 생성이 될 겁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 테스트라고 돼 있잖아요. 자, 크리에이트 해볼게요. 그 다음에 폴더를 생성하고 나서는 무조건 다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자, 테스트라고 생겼죠. 테스트 3. 예, 생겼죠. 자, 동작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 딜리트 폴더를 삭제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딜리트 폴더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처리할 거고요. 자, 딜리트 폴더는 이 관련된 이벤트 케이스 구조에 집어넣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경로 복사하시고요. 자, 지우 구조하는 이제 그 폴더 정보, 딜리트 폴더 네임 가져오시고,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는 보면 미리 함수를 가져올게요. 삭제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삭제라는 함수를 먼저 가져오겠고요. 자, 가져오겠습니다. 자, 하단 윗단계로 가서 경로 만들기를 이용을 해서, 자, 삭제하고자 하는 폴더의 경로 정보를 인가를 해줍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예를 들어서 아까 보면은 새 폴더에 제가 안에 텍스트 파일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은, 자, 여기를 지우고자 하는 걸 새 폴더라고 하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 입력으로 전체 계층 구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디폴트로 거짓이거든요.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새 폴더라는 걸 했고, 딜리트. 자, 에러가 발생을 하죠. 이건 뭐냐면, 이 전체 경로 보시면은 전체 계층 구조를 다 이제 삭제를 하고 싶으면 이 값을 참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다른 폴더 같은 경우는 새 폴더 2 같은 경우는 지금 안에 아무런 파일도 없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새 폴더 한 칸 띄고 2로 하고 폴더를 하면 삭제가 됩니다. 근데 안에 폴더에 파일 정보가 있고, 파일이나 또 다른 폴더 정보가 있으면 지울 때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값을 생성의 상수로 해서 참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폴더, 내가 삭제하고자 하는 폴더 안에 파일이 있는 경우에도 삭제가 가능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새 폴더 같은 경우에 아까 파일이 있다고 했죠. 실행을 하고 새 폴더를 딜리트하면 삭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폴더까지 삭제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파일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딜리트 파일 값이 변경됐을 경우, 자, 마찬가지로 이 구조에 관련된 컨트롤을 인가해 주시고요. 자, 뭐 여기는 사용하지 않지만 새 값으로 하고, 마찬가지로 로드 패스 경로 정보를 프로퍼티 노드 복사하신 다음에, 자, 딜리트 파일 네임을 이용을 해서 또 경로 만들기 함수를 이용하는 거죠. 자, 경로를 만들어 주고요. 자, 삭제 함수를 똑같이 이용합니다. 자, 앞에서 삭제 함수 하나 복사할게요. 얘 같은 경우는 뭐 전체 경로 그걸 하실 필요가 없죠. 왜냐면 파일 하나만 삭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이 경로를 인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라벨을 보이게 하겠고요. 경로 만들기고 얘는 삭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프로그램이 다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고, 자, 여기서 보면은 일단 이거는 실제 윈도우 탐색기 내용이죠.
자, 이렇게 해보겠고요. 자, 새 텍스트 문서라고 있는 게 딜리트 파일 해볼게요. 그러면 삭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문서에 한 칸 띄고 복사본, 삭제가 되죠. 그 다음에 복사본 2, 삭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새 폴더 3.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 폴더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리프레시 하면은 새 폴더 추가되겠죠. 자, 테스트 3이 있는데 테스트 4로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4가 생성이 됐죠. 이처럼 자, 랩비에서 제공하고 있는 파일 IO 함수 중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고급 파일 기능에 가보시면은 오늘 이제 그 실습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함수뿐만이 아니고 기타 다양한 함수들이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여기 보시면 폴더 생성이라는 함수와 그 다음에 폴더 열거, 그 다음에 삭제 함수를 이용을 해서 폴더를 자동으로 생성을 하고 또 삭제하고, 그 다음에 파일을 자동으로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